강철 도구, 장거리 원정, 청강의 재련, 중세시대 전기를 충실히 살아갔던 지난 편. 테라포마 생존기 그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번에 누가 죽어서 남긴 우산 101일차입니다. 오! 스켈레톤 뭐야? 지난 편에 노동력을 대량으로 잃는 바람에 직접 철을 캐러 왔던 건데 암살당할 뻔했어. 와 뭐야?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죠. 실질적으로 계속 발전을 이어나가려면 써야 될 건 구리보다는 철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이 많은 지형에 자리를 잡는 게 테라포마 하드락 플레이를 할 때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이 맞네. 하루 조금 넘게 채광에 투자했고 남쪽으로 이번에 한번 가봅시다. 파란색 꽃이 남쪽 지역 따뜻한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파란색 꽃이 의외로 걸림돌이었던 게 냉동고와 온실의 핵심인 기후 스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파란색 유리판이 들어가는 바람에 구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스맨님은 탐험 준비를 하십시오. 혹시 철 갑옷, 강철 갑옷 정도 하나만 지금 급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탐험을 멀리 나갈 걸 상정한 상태인데다 여분의 철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서 만약을 대비해 강철 갑옷을 받아갔고 와, 강철 갑바다.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서 첫 번째 갑바. 야, 영롱하다. 내친 김에 칼까지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일단 전투 훈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다이얼프를 잡으러 한번 가볼 텐데 좀 위험해지면 도와주세요. 웬만하면 원거리 무기로 잡는 게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근거리로 대처해야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전투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싸우는 상황 자체를 최대한 안 만들 겁니다. 그거는 확실해. 이후에는 점적석을 활용한 용암 수급을 시도했는데 되는 건가 이러면? 아, 연철판이... 당시엔 불확실한 데다 재료도 비쌌어서 우선 보류했고 라피스님 저랑 정찰 한번 갑시다. 남쪽의 물길을 확인할 겸 정찰에 나섰습니다. 정찰에서 얻은 수확은 고령석과 갈탄의 광맥. 뱀 왜 이렇게 빨라요? 역시 집 밖은 위험하다는 것. 그것도 좀 많이? 뭐야? 말 왜 날아옴? 맞지 않는데. 상물 와서 좀 잡아줄래요 여기? 얘 먼저 잡아버려. 난 지금 칼 든 멍청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 종점이야? 이내 강의 한쪽 끝에 도달했고 다른 한쪽도 탐사를 마친 후 마을로 복귀합니다. 일단 새로운 거점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좀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호에서도 파란색 염료를 수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바다를 먼저 탐색해보기로 했고 추후 마을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 있어 몇 가지 자재를 배에 실어둔 후 원정을 떠납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가 바다입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나는 산호를 못 봤어. 우선 화산섬 방향으로 바다를 살펴보며 왔는데 산호는 못 봤고 지옥문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 만들어는 볼 수 있지. 아, 이거 때는 안 된다. 위험천만한 네더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장소기 때문에 이쯤에서 경험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지옥 테크를 언제까지고 겁만 먹어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긴 하죠. 흑요석이 있으면 무엇보다 기차도 만들 수 있잖아요. 와, 지옥문이다. 이걸 들어가 봐 바로. 먼저 들어가십시오 일단. 가보자고. 그래. 지옥에 왔다. 사방이 빨간색이야. 잠깐만. 이 뭐야 이거? 호글린의 피글린. 와,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방금. 이렇게 네더 체험을 마쳤고 시간이 늦은 관계로 한숨 자고 다시 대륙으로 향합니다. 좋아, 아침밥 챙겨 먹고 이동합시다. 현재 이 생존기에는 한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말 하나로 끝까지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리적 특성이나 대기 오염, 나아가 기계가 밀집되면 생기는 렉이나 기차로 마을을 오가는 낭만이 없다는 것 등의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두 번째 마을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산업특화 지구가 될 것 같네요. 일단 공기정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마을에 필요한 몇 가지를 미리 설치해뒀고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이 천년 8월 20일 개척 시작. 연역표도 설치했죠. 강을 건너서 저쪽에다가 만들면 어떨까? 돌이 많잖아. 공장은 강 건너에 지을 예정이라 다리를 만들었고 주변 탐사를 추가로 진행한 후 마을로 돌아갑니다. 새끼 돼지가 태어난 것 외에 특이점은 없었고 그럼 바로 탐사 준비 꾸리십시오. 바로 갈 거니까. 이전 원정에서 못 찾았던 파란색 꽃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효도 여행하는 기분이다. 영상에선 많이 생략되겠지만 긴 여정이었습니다. 파란색 꽃 하나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작물 씨앗이라던가 양털이라던가 소소한 자원들을 보충했고 좀 비켜볼래요? 알파카 태우고 가면 어떡해. 3명이라는 다소 안정적인 인원수다 보니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리즐리 베어가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즐리 베어가 온다. 달려야 돼. 온다. 쫓아온다. 내려야 되는데 내려지질 않아. 곰 또 있다. 지구 시간으로 약 1시간의 여정. 마침내 파란 꽃을 발견합니다. 눈물이 다 나진 않아요. 눈물까진 안 나고. 꽃을 넉넉하게 채집하고 마을로 돌아갈 시간. 소금이네. 돌아가는 길도 왔던 길만큼이나 오래 걸렸고 119일차 저녁에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죠. 날이 밝고는 가마솥을 만들었습니다. 내구도 살살 녹는다. 좋아. 하나를 만들어냈어. 정말 대단한 성과. 이제 이걸 7번 더 하면 돼. 만들어주세요. 정말 고단한 하루였어. 용암을 당장 쓸 일은 없지만 필요할 때가 생길지 모르니 만들어뒀고 지옥을 보자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안건인 네더에 대한 재탐사를 준비합니다. 본격적인 탐사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명 정도의 인원을 정찰대로 보냈고 다행히 별 탈 없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얼굴이 없어. 이 사람 얼굴이 없어졌어. 아니구나. 네더 탐사는 추후 재진행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겨울을 준비할 때가 왔어요. 정말로. 파란색 꽃도 확보됐으니 기후 스테이션 제작을 의뢰해두고 전지 튜브가 들어가는데 발전 방향을 확인하던 중 결국 주주대에서 팅커스를 통해서 주요 부품의 재료에 유리병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현무암 지형이라 유리병을 만들기 위한 팅커스 컨스트럭트의 주요 재료에 현무암 자갈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어 또다시 탐사를 준비합니다. 병이 없어서 조합기를 못 만든다라. 유리병 자체는 스트레이너에서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대장간은 지금 자이로다인 만들 여력 충분한가요? 앞선 탐사에서 너무 고생을 하는 바람에 비행 탈 것인 자이로다인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날개에 필요한 실의 수급, 천을 짜는 인원을 배정해두고 완성된 기후 스테이션으로 음식을 장기 보관할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로다인. 워낙 기반이 튼튼하다 보니 금방 만들었고 탐사 시작. 지질은 지도로 파악할 수 있어 착륙하지 않고 확인이 가능했고 꽤 시간이 걸린 편이지만 현무암이다. 결국에 찾아내긴 해서 현무암 자갈을 넉넉하게 수급한 후 마을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건물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럼 그라우트의 재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화점 도랑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미리 준비하고 확률이 33%. 재료 중 압축 철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합계를 TNT로 터뜨리는 조합법을 가지고 있고 안전 채광하시고 이따 봅시다. 화약에는 솔트피터가 들어가는데 암염을 이걸 소금인 줄 알고 암염을 캤습니다. 잠깐만. 솔트. 어? 얘는 왜 솔트 피터지? 초석이었어? 와, 완전 생각을 잘못했구나. 따라서 초석을 구하러 떠났고 잠깐의 여정 끝에 머지않아 초석을 발견. 빠르게 채굴을 마친 후 마을로 돌아왔고 TNT를 만든 다음 자, 이제 1일 확률이 33%, 성공할 확률이 66%니까 지금 우리가 총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스마일이 됐구만. 자, 봅니다. 몇 개지? 3개라니! 이보쇼, 성공 확률이 66%라고 하지 않았어? 만들 수가 없잖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작업이 필요해졌고 재료를 모아 2차 제작을 감행. 부족한 분량을 마저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재료를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뭐야?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재료를 가공하고 순서 조립으로 마무리합니다. 좋아요. 핑커스다. 핑커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후엔 발전 및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거 메카니컬 익스트루더 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일반 돌을 만들어야 되거든. 단조가 필요한 기계는 대장장이에게 맡겨놓고 자주 사용되는 부품은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머지않아 기계가 완성되긴 했는데 알고 보니 원했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무조건 온천수여야 돼? 온천수가 필요한 상태였고 아, 그럼 글렀잖아. 온천수를 어디서 구하지? 온천수가 나오는 오래된 산 바이옴을 찾아봤지만 주변에 있지도 않아서 일단 후순위로 미룹니다. 아, 물 다 얼었네? 어느덧 계절도 변해갑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북쪽의 마을 예정지로 향합니다. 이곳은 추후 악흥마을로 불리울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곳에 온 이유는 물론 마을의 건설도 있지만 핵심 이유는 주석입니다. 팅커스 컨스트럭트로 만든 도구들은 재료에 따라 여러 특수 효과들이 붙는데요. 그중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의 경우 내구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효과가 있어 도구용으로 적합합니다. 바로 가게요? 바로 갔다 와도 되고. 구해온 주석은 첫 번째 마을로 배송을 맡겼고 저는 공장 단지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공장 예정지의 선정 및 평탄화와 식당으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 내부에 조리도구를 배치하던 중 여기 걸 깎아버리면 되겠... 뭐야? 왔구나. 첫 번째 마을로 갔던 인원이 돌아왔고 준수한 성능의 곡괭이를 전달받았죠. 굉장한 도구를 받았다. 이후에는 식당에 대한 공사를 마저 진행하고 약간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주변 광맥 탐사도 진행했고 143일차 오후쯤 되었을 땐 첫 번째 마을로 복귀했습니다.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 오랜만에 돌아오는 마을이구만. 다들 잘 지냈습니까? 뭐죠? 근대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채굴기를 사용할 겁니다. 아, 여긴 용암이 있네? 그리고 그 채굴기는 실물 광석을 캐지 않습니다. 대신 그 청크 내에 배정된 데이터상의 광맥에서 채굴을 해내죠. 방금 받은 도구는 그 광맥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잠깐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마을 중앙으로 모여주십시오. 자, 지금 각자가 생각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거를 하나씩만. 진행해야 할 항목은 어느 정도 취합이 되어 항목별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락스님이랑 제가 보크 사이트를 구하러 갈 거고요. 예스맨님이랑 슬리터윙님은 철광맥을 우선 좀 해주세요. 힘님은 황동을 만들면서 철 세광 같은 거 계속 진행해주면 될 거고요.
역할 분담이 완료된 후 각자의 업무를 위해 흩어졌고 저는 초반부에 받았던 보크사이트 흔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요? 어렵지 않게 광맥을 찾아냈고 이거 바깥이랑 이어진 동굴 같은데요, 느낌이? 와, 뭐야, 광물 엄청 많아. 다 알루미늄인가 저거? 한동안 어, 채굴을 진행했고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뭐야, 저기 내려감? 광물이 세 종류 섞여 있었던 것 외에는 별 특이점이 없었고 자, 이제 돌아갈까요? 템창도 슬슬. 마을로 돌아갑니다. 완전 공장 노동자 일을 하고 있네. 마을로 돌아온 후엔 악흥마을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준비했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철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갑옷이랑 준비부터 해서 지옥 먼저 가죠.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를 위해선 증기기관이 필수적이라 블레이즈를 포획하기 위해 지옥 탐사를 결정했죠.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릴 듯해 막간을 활용해 온천수를 구하러 나섰고 10도 때인데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서 안 나오면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나왔다. 나왔어. 오, 온천수다. 증기가 나온다. 온천에 왔으면 온천욕 올려야지. 온천수를 찾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진행 상황 보고받겠습니다. 지옥을 탐사할 준비는 아직 덜 된 상태였고 구해온 온천수를 활용해 돌을 찍어내기 시작. 건축 자재와 안산함을 찍어내고 안산함 합금까지 양산합니다. 안사람 합금 자동화. 이후에는 자재들을 모아 악흥마을로 향했고 겨울을 대비한 온실의 준비, 액체를 분류할 통 설치 등을 간단하게 마쳤고 가봅시다. 지옥 탐사의 준비가 완료되어 첫 번째 마을, 태초마을로 복귀합니다. 거리감 연습해봅시다. 탐사 인원은 총 5명으로 근접 전투원 3명, 원거리 전투원 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블레이즈 버너 2개 그러면. 필요한 건 여러 번 확인하며 챙겼고 156일차. 가기 전에 우리 호국 영명들에게 자칫하면 전멸할 수도 있어 나름의 의식도 가졌고 갑시다. 본격적인 탐사에 나섭니다. 주변 경계. 피글린 일단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주변에 진지 먼저 구축해. 진지. 저거 뭐죠? 화산섬에서의 네더 진입 경험으로 인해 네더 요새 인근이 밝혀져 있었고 천장에 일자구를 만들어 안전하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뭔가 보입니까? 뭐야 저거? 토템이다. 여신상이다. 이때 2명과 3명으로 나눠 각기 다른 방향을 탐사 중이었는데 뭐야 떨어졌다고? 저게 무슨 일이야? 여신상만 냉큼 캐고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고 저기 있다. 잠깐만. 가스. 와! 불! 옆에 같이 누워버렸죠. 상당히 위험했지만 다행히 구출됐고 행동이 끝날 뻔했다. 몇 번의 고비를 더 거친 후 와! 야, 일단 후퇴하고 정비하고 와야 될 것. 나 25도야. 후퇴를 결정합니다. 와. 뭔. 재정비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체온을 낮추고 인벤토리를 정리하는 정도였죠. 오케이, 다시 갑시다. 다시 포탈 앞으로 집결. 머지않아 다시 지옥에 진입했고 일자구를 계속 파며 나아가 시간이 좀 지난 시점 네더 요새에 도착합니다. 조심조심 파밍을 시작했고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뼈 나왔다. 뭐야 이건? 아이.
이 포켓? 잠깐만 이거 잠깐만 여기 바지 이거 인벤 확장한다. 이런 바지가 있었다니. 이후에도 파밍을 진행하다 실수로 좀비 피글린을 때려버렸고 당황해서 뭐야 감염됐는데? 냉장고 항아리 오케이. 그러면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복귀합니다. 씻은 듯 나았다. 좋아요. 딥포켓 이게 좀 큰 수확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옥에서 구해온 아이템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엔 미사일도 있었죠. 진짜 미사일이네. 이거 왜 날아가? 슝. A few moments later. 앙증맞은데? 분쇄 휠을 만들어 줬었죠. 마을로 복귀한 후엔 다시 세광자동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마솥 챙겨가지고 반려함지대에 이거 다 깔아 놓을 생각이에요. 태초마을에는 이미 세광자동화를 설치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 현재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아극마을에 고도화된 세광자동화를 다시 구축할 겁니다. 좋아, 숙련도가 없어도 누구라도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아주 좋다. 반려함지대 공장을 짓기 위한 자재 준비랑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겁니다. 안산함 합금을 양산하고 전지 튜브를 만들어냅니다. 선풍기를 두고 선풍기가 이 아이템 거치대 쪽을 보게 해요. 중간중간 공정을 구상하며 필요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냅니다. 레드스톤 애플, 기어쉘, 손, 그리고 기계 팔. 첫 번째 기계 팔입니다. 참 로보틱하게 생겼죠. 재료가 어느 정도 준비된 후엔 아극마을에서 배치 및 테스트를 진행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가성비가 좋지 않아 다른 공정을 구상하기로 결정합니다. 항동 퍼널만 많으면 일단 어떻게 되겠는데 아극마을에 증기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열원으론 블레이즈 버너와 용암의 조합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용암은 소모성 자원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점적석을 이용하여 수구처를 만들어 두었고 기온 때문에 맨몸으론 작업이 어려워져 자원도 보충할 겸 태초마을로 돌아옵니다. 이제 난 춥지 않아요. 현창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황동을 비롯해 구리 사용량이 많아져 구리 비축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167일차입니다. 따라서 구리 채굴을 진행했고 겨울을 대비한 양터로 준비, 분쇄 휠 추가 제작 등을 진행했습니다. 169일차. 이날은 네더 재탐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야? 잘 만났다. 캣. 바로 캣. 블레이즈가 굉장히 잡아달라는 듯이 시작부터 운이 좋게 한 마리를 포획한 후 탐사를 이어나갑니다. 문이 있네요. 이윽고 네더 요새 내에 스포너를 찾았고 블레이즈를 포획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2명 쓰러졌어요. 조심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스포너 부숴. 이거 위험할 것 같으면 스포너 부숴요 그냥. 부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전투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되어 가서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갈증 떨어진 속도 이거 살벌한데? 체온과 갈증 모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이미 다 털었던 거니까 일단 돌아갑시다.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오버월드로 복귀합니다. 복귀한 이후엔 아극마을의 온실을 마저 완성했고 증기기관과 세강 자동화의 준비, 여기다가 이제 기계팔 달면 되고 이거 땅 까고 나중에 지하실을 통해서 약간 동력실 만들 생각이거든요. 밑에 동력부는 가동부와 분리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지하에 동력실을 따로 준비하려 했고 역시나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비해뒀던 회반죽을 활용하여 공장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물이 완성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극마을 내에 구리 광맥이 있었는데 인원을 한 명 배치해 채굴을 하게 두었고 아마 요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야? 블레이즈번에 파이프 안 붙어요?
아, 롤링밀 있어야 되네. 바꿔야 되네. 다른 챙길 것도 있어 마을로 복귀했고 날이 밝은 177일차엔 새로운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간략한 교육을 진행하고 아, 그리고 레아님 이쪽으로. 요거 임무만 하면은 나머지는 일단 놀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방부목 제작을 맡겨놨습니다. 네, 우선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무드실 할 줄 알아요, 당신? 이후엔 공백이 된 직조 재봉 파트에 새로운 담당자를 선임해뒀고 178일차엔 인력을 차출하여 공장의 건설을 재개합니다. 완전히 꽉 메꿀 필요는 없고 그냥 한 2단 아래부터 물 줘야 되나? 필요한 재료는 수급하며 공장의 건설을 이어가던 때 뭐야? 왜 죽었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빨리 돌아가야겠다.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태초마을로 향했고 대장장이 설명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무 캐다가 잔류해 있던 최고참 민원에게 확인해보니 나무에 깔려 죽었는데 아무도 그걸 안 구했어? 다들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아마도 망자는 살려달라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이럴 수가. 다만 목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무관심도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으로 비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의 빛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약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아이고. 유품을 수습하는데 끝내 나무만 캐다 갔다, 이 사람. 나무 막대기가 한가득해. 누가 죽었으면 돼. 일단은 왜 죽었는지, 괜찮은 건지 구하러 가려는 시도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을 위해 헌신했던 그를 위해 일동묵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장례식을 치룹니다. 지금 진행해야 될 게 뭘까? 뭘 만들어야 할까? 그건 바로 증기 엔진이죠. 사실 거의 모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구리를 계속 중당했던 것도, 블레이즈를 잡아왔던 것도, 팅거스 컨스트럭트를 진행했던 것도 모두 다 산업혁명으로의 준비물이었죠. 채굴기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전부터 채굴기도 함께 준비 중이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 하쇼. 따라서 그동안 공장 내 동력부 작업을 진행하고 자, 이렇게 하면 동력은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이 중에 어느 쪽 하나라도 동력을 주면은 이제 남는 시간엔 또다시 구리를 캤습니다. 갑자기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보쇼 갑시다. 그러다 보니 채굴기 재료도 준비됐고 지체 없이 바로 만들어줍니다. 드릴링 머신. 아직 사용하려면 조금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굉장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185일차엔 구리를 캤습니다. 일단 힘님은 그 자이로다인 타고 돌아가가지고 우리 탱크 8개 정도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만들어서 슬리더윙님한테 들려서 보내주세요. 요청한 재료가 도착할 때까진 부대 설비에 배치 등을 진행했고 18, 그니까 나 얼어 죽을라 그런다. 용암. 와, 영하 0.1도 더 데미지 들어오네? 188일차엔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자, 증기기관 이제 돌리겠습니다. 공장이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돌릴 때가 왔습니다. 이거는 100일 생존해도 딱히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일단 블레이즈 버너 설치해야겠죠. 이제 이 블레이즈한테 빨대를 쥐어줍니다. 그러면 블레이즈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자, 변해라. 상당히 카와이하게 변했는데? 증기를 만들 물을 공급하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블레이즈 버너에 화력을 공급합니다.
시동이 걸린 후엔 동력불을 연결하여 동력 공급 시작. 산업혁명. 한 가지 기술이 아닌 다방면의 기술이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를 발판으로 미래로 나아갑니다. 결산해 봅시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